네, 주니팀입니다. 저는 오늘 폭스바겐 파사트를 시승하러 왔는데요. 2차냐고요? 그 차는 아니고요. 제가 시승할 차량은 이 스마트키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8세대의 파사트 GT 모델이고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 처음 만나는 모델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모델이거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각이 살아 있으면서도 좀 날렵하게 잘 뽑아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8세대 파사트 GT는 2.0 TDI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TDI 엔진은 아마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디젤 엔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190마력을 내고 토크는 4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엔진룸의 치밀감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런 방음이나 방열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더 개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바디라인도 굉장히 매끈한데요. 차량 중앙에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은은한 광택과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조금 순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플하면서 단단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고급 모델답게 트렁크에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프리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트렁크 공간은 이전보다는 조금 좁아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500리터가 넘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도 체감 느낌상은 글쎄요, 조금 더 좁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깊이는 그대로인데 폭이 약간 좀 좁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고, 실내는 확실히 짜임새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시동은 기어노브 좌측에 운전석 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한번 걸어보면 실내 소음도 확실히 개선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보통은 이 디지털 계기판들의 이질감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이라든가 그래픽 구성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를 갖추고 있고, 제가 주행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억지스럽게 자사해서 갖추려고 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 익숙한 진위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미세하게 조절이 잘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산차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심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핸들 열선 기능도 갖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은 6단 습식 DSG가 장착이 되고요. 오토 홀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 개까지 갖춰주고 있고요. 조수석의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 파사트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마 현대차랑 비교해도 절대 좁지 않은 그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장치도 뒤쪽에 리어 전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폭스바겐의 푸른 그런 컬러를 잘 상징을 해주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그룸도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여유가 있어서 전반적인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파사트 GT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낌은 기존의 폭스바겐 모델들이 한 단계 고급스러워진, 고급화된 모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우드 그레인도 조금 깔끔하게 처리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12.3인치 TFT 창으로 모니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전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링 스탑 기능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은 일부, 그러니까 가다서다라 반복할 때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랄지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정지했다가 출발을 할 때 약간 엇박자 비슷하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8세대 파사트 GT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은 골프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폭스바겐의 차세대 디자인 큐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가장 상위 모델이고요. 2.0 포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4륜 모델이고 모든 옵션을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인데요. 옵션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벤츠나 BMW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 포지션 자체가 뭐 지금 이 차량은 5천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1,000만원 아니면 뭐 1,500만원 정도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뭐 그 자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조금 억지스러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한 지니 맵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느껴지는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소음 부분도 이전 세대보다는 뭐 확실히 개선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에이플러 부분에서의 그 묘한 잡소리가 한 110에서 120 정도 되면은 요 직전 모델에서는 7세대 모델에서는 많이 좀 거슬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8세대 모델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수석 쪽이나 뒷좌석 넘어가는 비필로 그쯤에서도 한 1, 2년 정도 타게 되면은 찌그덕거리는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는 차량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시승 차량은 아직까지는 예,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실내 마감을 한 걸 보면 잡소리 이슈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HUD가 이렇게 팝업 스타일로 유리가 또 하나 들어 올려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정보를 보여주는 거는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옵션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셋업이 앞에는 맥퍼슨, 뒤에는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체가 커지면서 조금 헐렁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8세대에서는 굉장히 잘 다듬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초반에 응답성이 조금 더 좋은 편이라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일상 주행에서 포모션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라도 크게 그렇게 차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를 이렇게 돌려보면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으로, 예, 지금도 이렇게 뉴트럴한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8세대에서 뭐 워낙 포모션이 폭스바겐에서 잘 다듬어진 4륜 구동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세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엔진 회전음도 굉장히 마일드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기음이야 뭐 이 차량이 스포츠카가 아니고 세단이기 때문에 예, 조용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해보면 그 재미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그 변속기도 DSG 변속기를 S로 놓게 되면 예, 굉장히 재미있는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역시 폭스바겐에 나온 모습이죠. 네. 실내에서 다른 부분보다 저는 시트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시트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역시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스 모델부터 올라올 때
비엔나 가죽하고 알칸타라가 섞인 시트가 있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착자감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이 느낌이, 가죽의 느낌이 이 가격대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퀄리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도 고급화가 돼가고 좀 럭셔리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국민차에 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 폭스바겐한테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정도 구성이면은 뭐 독일 중형 2리터 디젤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4륜구동 모델이죠. 이 가격대에서 이런 옵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 파사트 GT 8세대 모델의 그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비 부분은 공인 연비가 12k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프로모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끝을 조금 조절을 하면 뭐 10한 3km, 4km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만 시내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한적인 시승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장거리를 좀 타보고 이제는 장시간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좀 꼼꼼하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할 텐데, 일단 시승하는 요 조건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8세대 모델로 파사트 GT가 진화를 하면서 뭐 레인 어시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안전 기능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60km 이상에서 자동으로 그 차선을 잡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왔을 때 워닝을 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는 부분이 뭐 여러 메이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러 끝부분에 거울 뒷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메이커도 있는가 하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굉장히 단순하면서 직관적으로 깜빡깜빡 해주기도 하고요. 폭스바겐은 그 중간 정도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 커버 바깥쪽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미러 커버 바깥쪽에 은은하게 들어오지만 충분히 경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내만 고급화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옵션 구성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급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프로모션 모델이기 때문에 코너링이 이게 세단이기도 한데 4륜구동 세단이라고 그래도 이 정도의 찰진 느낌은 좀 쉽지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너링이 정말 좋고요. 아마 전륜 모델이 어떨지는, 그러니까 차량 셋업이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모션 때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너링이 상당히 경쾌하고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 차량의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독일차고요. 독일차의 디젤 모델이고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저렴하거나 그 싸구려 같은 느낌을 주는 차량은 아닙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면서 가격 경쟁력이 벤츠나 BMW나 아우디에 비하면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싸면서 옵션을 충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독일에서는 출시된 지 몇 해가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출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이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페이스리프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을 하자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주니TV에서 살펴본 파사트 GT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련된 외모와 상품성을 높인 파사트 GT의 시장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단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니TV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